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타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의 또 질문과 함께 돌아와봤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예선님의 질문입니다. 네. 저희 강아지는 11개월 된 폼피츠인데요. 지금 방학이라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방학 전 또는 개학하고 난 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집에 다시 올 때까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다 출근하시고 언니랑 저도 학교 가니까 집에 사람이 없는데 밖에 나갈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울타리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울타리 안에 배변판도 있는데 그 배변판은 어렸을 때나 좀 썼지 이제 아예 거기서 싸지도 않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와서 울타리 밖으로 꺼내셔야 밖에 있는 패드에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또 방마다 배변판이 있는데 항상 한 배변판을만 놓는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가 있는 방에도 배변 패드가 있는데 굳이 다른 방에 가서 싼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 울타리 안에는 배변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배변판에서 안 싸고 밖에 이제 사람이 꺼내줘서 밖에 배변 패드에다가 싼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애기가 혹시 배변판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조그마니까 배변판에 올라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컸어요. 그러니까 11개월 됐으니까. 그럼 이제 배변판에 딱 올라갔을 때 이게 판이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무게 때문에. 그러면 그 느낌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배변판 위에가 네, 이게 플라스틱 이렇게 눌려서. 그래서 그 느낌이 싫은 애들은 그냥 패드에다가 싸죠. 그래서 얘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변 패드를 여러 개 놓는데 꼭 그 지정된 방에 있는 배변 패드에만 싼다고 하는 거는 그 방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 방에서 뭐 용변을 볼 때 너무 쾌적한 거야. 조용하고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다른 방은 좀 불안해. 뭐 여기서 싸면 뭐 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방은 되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바꾸시지 말고요. 그냥 그 방에다가 그냥 배변 패드를 고정시켜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혹시 울타리 안에도 한번 배변 패드를 한번 놔보시고 그래도 안 싸면은 얘는 울타리 안에서 싸는 거 싫어하는 거죠. 보면은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곳에 가서 싸는 거를 그걸 다른 데로 옮겨보거나 아니면은 같은 걸 여러 군데 놓거나.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놔도 거기만 싸는 거니까 그 방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이것도 성격인가 봐요. 약간 사람의 심리처럼. 네,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내 취향을. 개취를. 개취.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지아름님의 질문입니다. 말티즈 2개월 된 왕자님을 입양했는데요. 이불이나 집에다가 붕가붕가해요. 2개월짜리가. 벌써 그런 시기인가요?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네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2개월도 붕가붕가를 해요. 붕가붕가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그 일반적인 붕가붕가는 어떤 그 성적인 행위죠. 근데 꼬마들한테 붕가붕가는 놀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개월짜리가 붕가붕가 하는 거는 그냥 놀이에요. 네, 그냥 놀이고 자기가 재밌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재밌고 뭐 이거 지금 지 혼자 있는 뭐 서열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2개월짜리가 뭐 알겠어요. 성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놀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횟수를 줄이려면은 하지 마 꼴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얘한테. 그렇죠.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냅두셔도 되고 할 때 그냥 가볍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절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하는. 너무 이제 애들을 스트레스를 주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냥 너무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냥 좀 인정을 할 건 인정해 주시면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슈플로라님의 질문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3개월인데 생사료를 먹여도 되나요? 네, 3개월이면 그냥 건사료 먹이셔도 되죠. 이빨 충분히 났을 거고 그냥 뭐
시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애들은 좀 늦게 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3개월이면 건사료 먹이셔야 돼요. 약간 건사료가 좋으면 아니에요. 이빨 단련 같은 거에도 좋은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씹는 훈련도 해야 되고 어차피 뭐 건사료 후룩 뭐 마신다고 해도 다 소화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사료 주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설빙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타님. 강아지의 항문낭을 꼭 짜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항문낭을 안 짤 경우에 이제 그럼 항문 그 주머니에 액체가 이제 꽉 차게 돼서 그게 고체화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짜기도 힘들어질 뿐더러 그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이제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겨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내버리지 마시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할 때 이렇게 짜주시면 안에 있는 거 다 배출되고 그러니까 짜주시는 게 건강상, 위생상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짰을 경우에 좀 심해지면 수술까지 웬만하면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때제때 맞춰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좀 많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신디킴님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왼쪽 눈에만 다크서클이 약간 생기는 것 같은데 눈 건강을 챙겨주고 싶습니다. 다크서클 등 눈 건강을 위한 좋은 영양제나 애견 간식으로 좋은 음식 추천해주세요. 종합 비타민은 매일매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개골 탈구난인데 뒷다리를 드는 초기 증상이 보여서 예방 차원에서 관절 영양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먹이기 전엔 안 그러던데 먹이고 난 후로 골반 부분과 뒷다리 마사지를 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해준 후 일상 활동을 잘하기도 합니다만 왜 마사지를 해달라고 조르는 걸까요? 관절 영양제를 잘 챙겨주는 거 맞겠죠? 그래 창피하지만 9년 될 동안 칫솔질 등 이빨 관리 전혀 안 해줬습니다. 항상 껌으로 대체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있을까요?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일단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 그렇죠. 네, 그거 하고 이제 관절 쪽 하셨는데 일단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볼까? 다 떨어졌나요? 띠러리. 삐러리. 띠러리가 아니다. 있다. 일단 눈 영양제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마이뷰에서 나온 비전 앤 옵틱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리뷰한 것도 있거든요. 저희 펜톨리 영상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건강에 좋은 뭐 비타민 A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아스탁잔틴 뭐 이런 거 성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오메가 지방산하고 멀티비타민 같은 게 들어가서 눈 건강에도 좋고 이제 뭐 자외선을 그러니까 뭐 이제 막는 그런 기능까지.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선글라스를 이제 씌우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항산화제 같은 것도 있고요. 코엔자임 같은 큐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꾸준히 먹이시는 것도 눈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당근 같은 거 이제 삶아서 주시면. 그럼 이거는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네, 사료에 섞어서 짜서 이렇게 짜서 먹이는 영양이니까 짜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개골 탈구는 아닌데 뒷다리를 든다 그랬어요. 네. 그죠? 그러면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은 이제 병원에서 엑스를 찍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슬개골 탈구가 아닌데 뒷다리를 들면 그건 고관절 이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관절이라고 하면 이제 엉덩이뼈, 엉치뼈. 그래서 뒷다리를 드는데 슬개골 탈구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고관절 쪽에 이상이 있나 이걸 좀 다시 보셔야 되고 엑스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아기가 막 마사지를 해달라고 쪼른대요. 그러면 특히 이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골반 부분하고 뒷다리 마사지라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쪽이 아닐까? 그 고관절 쪽이 아닐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죠. 우리도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마사지 받으면 좋은 것처럼 강아지들은 이제 평소에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얘가 이제 마사지를
그러니까 이제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관절 쪽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거기가 약간 좀 아프고 하니까 거기를 좀 주물러주세요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거는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에 엑스를 찍어서 고관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진짜 이거 빨리 가서 오히려 쓸개골 탈구보다 더 심한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고관절이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뼈를 자르죠. 네, 잘라서 잘라도 되게 예후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안 하셨는데 껌으로 대체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치석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본 애들은 껌을 먹어서 진짜 치석이 없는 애도 봤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관리가 잘 된 거고, 이제 딱 여기 이제 들어봤을 때 치석이 많이 있으면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스케일링 할 필요조차 없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껌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따 이빨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영양제 같은 거는 좀 더 챙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다리는 꼭 엑스레이 찍으러 꼭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리프님의 질문인데요. 강아지가 산책만 갔다 오면 계속 3분 정도 빙빙 돕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책을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좋은 기분이 다 식지 않았어. 근데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더 도는 거죠. 그 여운 때문에. 약간 그런 애들이 많아요. 네. 약간 콘서트 갔다 오면 격양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산책 갔다 왔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좋아요. 근데 집에 오니까 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죠. 막 이게 도는 거죠. 네. 얘가 아직 흥분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주는 게 그럼요. 훨씬. 아니시면 이게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러시면 산책을 2배 더 가시는 거예요. 완전 지쳐버리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네. 본인이 괜찮으시다면 산책을 한 2배 정도로 늘리는 방법도 괜찮으시다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dok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선정 후에 dok타님께 질문을 할 테니까요. 네,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